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는 뭔가요? 오늘도 뉴워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랑 굉장히 밀접한 주제가 있는 단어인데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에서 뒤처지는 게 두려워서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주말에 우연히 홈쇼핑에서 품절, 임박, 한정 수량 이런 단어 보고 나면 전혀 내가 구매할 예정이 없던 물건인데 갑자기 나 이거 빨리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충동적인 마음이 생겨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모 증후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 포모 증후군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요즘 포모 증후군을 많이 느끼는데 네. 주식,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 하거든요. 아, 손해보는 것 같아요.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포모 증후군이 확 밀려드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가상화폐 투자에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암호화폐 계좌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 수는 250만 개 정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른 3개월에서 4개월 계좌를 더하면 참여하는 분들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가상화폐 관련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하기조차 어렵거나 또 조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 들어간 총 자산은 추산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예.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예. 좀 소갈이 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소갈이 하실 뻔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을 포함한 이 주요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연이어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라는 소식도 저희 고용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내재 가치가 없어서 화폐로 인정하지 못한다. 또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언급까지 했고요.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는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이후에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결혼 자금 날렸는데 정말 큰일 났다.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한다. 이런 하소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정부는 이 가상화폐를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후폭풍이 대단했는데 특히 20, 30대가 많이 분노를 했더라고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지금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가상화폐를 통한 차익에 소득세,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선 아니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왜 세금은 내라고 하느냐 비판의 목소리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이 큰손이 2030 젊은 세대들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원인 또 이들의 소비 문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이 2030 세대다. 예. 그만큼 많이들 뛰어든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수치를 좀 보면 확실히 나오는데요. 올해 1분기 새롭게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10명 가운데 6명이 2030 세대입니다. 주요 4대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모두 249만 5,289명이나 됩니다. 연령대별로 좀 살펴볼까요? 2030 세대가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상화폐 광풍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담긴 현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값, 글쎄요. 이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폭등을 해서 내가 일해서 벌어들인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자산을 늘릴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생겨나면서 청년 세대가 이 가상화폐를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각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젊은 세대들도 뛰어들고 제 주변에 보면 사실 40, 50대 분들도 정말 관심이 많은데 네. 이렇게 그야말로 열풍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 자신들이 없죠. 추천한 종목 이거 올라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아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실체는 없는데 모이는 돈은 많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고 당연히 사기 같은 이런 범죄 행위 발생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 리딩방처럼 뭐 손쉽게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데 하나같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자신들의 성과를 강조합니다. 100%, 1000%. 처음에는 이거 무료로 정보 주겠다라고 접근을 살짝 한 다음에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요구하고요. 또 투자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점점 커지다가 그 회원비가 어느 순간 수천만 원까지 막 불어납니다. 문제는 이 회원비만 받아서 챙긴 뒤에 잠적하는 리딩방 사기 피해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유명인을 사칭해서 대신 투자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사기까지 잇따라서 발생을 해서 지금 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피해 사례도 많고 또 최근에 가상화폐가 폭락을 한 거를 모두가 네. 확인을 했는데도 광풍이 사그라들진 않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보통 저가가 되면 지금이 살 때다라고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곳곳에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 널뛰는 변동성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2018년이죠. 이미 가격이 폭락한 이후에 그 이후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앞서 짚어봤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포모 증후군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다들 뭐 옆집 사람, 윗집 사람, 친구, 형제 다 가상화폐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모습만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나만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빨리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아마 앞으로 조금 신중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에 뛰어들 사람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걱정인 게 정부가 사실 가상화폐로 할지 가상자산으로 할지 뭐 용어도 정립을 못한 상황이고요. 네. 이 투기는 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보호를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정부의 입장에 지금 굉장히 촉각을 저희가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금 가상화폐 투자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리만큼은 이 제도권에 포함을 시켜서 좀 해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좀 볼까요? 정부가 승인한 가상화폐를 상장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고 또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법제화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는 면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소 등록을 하려면 운영 구조, 또 위험관리 감독 등을 주금융감독청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건 기본이고요. 등록을 한 이후에도 지배구조나 재무 상태 등 주정부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네, 일본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업체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거래소를 승인해주면서 최소한 거래소가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거래소가 책임을 지고 만약에 공시를 했는데 그 공시가 거짓말이다, 허위 공시를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걸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사그라들지 않는 가상화폐 투자 열기 속에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